제 임신 소식을 전하던 그 기쁜 날, 시누이가 제 뺨을 후려치며 누구 애를 베고 온 거냐고 소리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하고 끔찍한 말 뒤에 제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꾸민 소름 끼치는 계략이 숨겨져 있을 줄은 더더욱 상상도 하지 못했죠. 지금부터 그 완벽했던 남편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모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늘 아이들의 동요처럼 순수하고 평온할 줄만 알았습니다. 제 남편 최종훈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실 남편은 제가 먼저 그리고 많이 좋아했어요. 그는 제 친구의 친구였는데요. 처음 본 순간 운명의 상대를 만난 듯 얼어붙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미소까지. 인상이 정말 좋고 잘생겼더라고요. 게다가 몇 마디 나눠보니 성격마저 부드럽고 선하고 다정다감했습니다. 조금 줏대없는 감이 있긴 하지만 고집 세고 못된 것보단 훨씬 매력적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결국 저는 친구를 졸라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년 동안의 연애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불공평한 연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해주는 최고의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의 7살 터울 누나를요. 남친은 제게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자기를 거의 아들처럼 키워준 누나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누나는 엄마 이상의 존재였고 누나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저랑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걸 알게 되고 누나가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남친 없이 둘이서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약속 당일날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친 누나는 남친이 평소에 말하던 따뜻한 누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인지 모를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네가 정미야? 우리 종훈이가 하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길래 궁금했거든. 근데 내 생각과는 좀 다르긴 하네. 네? 아니야. 왔음 앉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많이 들었을까? 하긴 우리 종훈이 거의 자식처럼 내가 키웠거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긴 해도 동생이기 이전에 그냥 내 새끼라고 하고 다녀.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남친 누나는 막 혼자 웃더라고요. 시작부터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 후부터도 남친 누나는 제가 하는 말마다 꼬투리를 잡고 틱틱거렸고 마치 취조라도 하듯 제 부모님 직업부터 집 평수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황당하고 불쾌했지만 남친이 그토록 아끼는 누나이기에 꾹 참고 비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제 대답이 모두 끝나자 남친 누나는 저를 잠시 뜯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우리 종훈이 어디 가서 빠질 애가 아니야. 얼굴 잘생겼지, 키 훤칠하지, 성격 좋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의사나 변호사도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저를 비스듬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민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종훈이한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해. 제 직업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뭔가 말대꾸를 하기도 전에 남친 누나는 직설적으로 다다다 말하더라고요. 그냥 결론부터 말할게.
우리 종훈이랑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나만큼 우리 종훈이한테 뭐가 최선인지 잘 아는 사람 없어. 톡 까놓고 너는 우리 종훈이 짝은 아닌 것 같다. 종훈이가 마음이 여려서 말 못할 것 같으니 내가 말할게. 그냥 정리했으면 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쾌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헤어지고 말고는 저희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자 남친 누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말대꾸 하니? 지금 보니 보통 싸가지가 아니구나. 너 종훈이랑 결혼 못해. 내가 반대할 거니까.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려고 종훈이 그렇게 돌본 줄 알아? 라면서 따지는데 울컥하는 기분에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남친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친도 엄청 놀라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친 누나는 남친에게도 헤어지라고 강요한 것 같았는데 시부모님도 아니고 남친 누나가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단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요. 저는 남친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 물음에 남친은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누나가 자기를 거의 키우다시피 해주고 너무 큰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 손을 놓을 수도 없어서 괴로워했죠. 그러다 결국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남친 누나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남친이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고 그 사람을 믿고 싶더라고요. 남친 누나는 동생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결국 저희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던 동생인데 본인 말대로 안 했다고 결혼식도 참석 안 한 거죠. 이제 남편이 된 남친은 결혼사진 속 가족석에서 덩그러니 비어져 있는 누나의 자리를 보고 씁쓸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고 저희는 연애하듯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간간히 누나랑 인연이 끊겼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미안함 때문인지 깊은 한숨을 자주 내쉬더군요. 남편에게 큰 존재였던 누나에게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상처로 남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제가 먼저 형님에게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형님은 제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을 하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통해 안부도 전하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생일 때는 인테리어용으로 좀 고가의 그림도 사서 선물했죠. 그러자 형님은 저를 만나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카페에서 저는 진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형님에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형님에게는 제가 좀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저 종훈 씨 정말 사랑해요. 형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옆에서 내조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던 형님은 의외로 순순히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해.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너무 유치하게 굴었어. 종훈이한테 내가 너무 바라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았나 봐.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종훈이가 결혼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나도 내가 어리석었구나 싶더라고. 우리 종훈이 앞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저희는 극적으로 화해를 했고 그 후로도 형님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특히나 기뻐했고 이제는 걸릴 만한 일이 없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나니 저희 부부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난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을 즐기기 위해 2년 정도는 아이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2년이 꽉 찼을 무렵 슬슬 임신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로 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제야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 몰랐는데 우리가 난임 부부였나 보다. 여태까지 피임을 잘해서 아이가 안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난임이었던 건가 보다라는 걸 깨달았죠. 게다가 그 무렵부터 시부모님의 닥달도 시작되었습니다. 너네가 원하는 대로 2년 동안 아이 없는 신혼 즐기기로 했으니 이제는 아이를 빨리 가지라 그거였죠. 시부모님까지 압박을 하니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자연 임신으로 어떻게든 임신을 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임센터를 다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요즘은 흔한 일이래. 참, 내 친구 중에 실력 좋은 산부인과 의사가 있거든. 괜히 동네 병원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내가 예약 잡아줄 수 있는데.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님이 소개해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는 스케줄이 안 맞아서 따로 가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먼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도 며칠 뒤 따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생겼지만 둘 다 별 문제가 없으니 곧 생기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은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시누이와 시매부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시누와 시매부가 운영하는 회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사실 말이 회사지 엄청 작은 사무실입니다. 직원도 형님과 시매부님 그리고 직원 2명이 전부거든요. 시매부님이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품 자체도 별로였습니다. 저도 하나 받아서 써봤지만 음식물이 제대로 갈리지도 않고 소음도 심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당연히 제품력이 안 좋다 보니 사업은 지지부진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거길 들어가겠다고 하니 저도 싫었죠. 하지만 남편은 원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아예 그만두고 집에서 쉴 바에야 그냥 쉬엄쉬엄 누나네 회사 들어간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너무 불안정하고 월급도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남편은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걸 형님에게 말했나 봐요. 형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사실에 기분 나빠했다고 했고 그때부터 저와 형님 사이에는 또다시 미묘한 냉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 일이든 집안일이든 심지어 저희 부부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누나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누나에게 의지하는 게 커졌습니다. 저는 그런 게 섭섭해서 말도 몇 번 했는데 정작 남편은 자기가 누나랑 사이가 좋고 일도 같이 하니 뭐든 의논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누나가 자기한테 가장 좋은 쪽으로 가장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면서요. 그렇게 말하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남매 사이 갈라놓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맘때 형님은 유난히 남편에 대해 집착하는 느낌이었고 남편도 그에 휘둘리는 것 같았는데 그 미묘한 변화에 저만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묘하게 벌어지는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몸이 으슬으슬하고 속이 좋지 않아 감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문득 생리가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죠.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두 번째 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내 선명해진 두 줄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남편과 저에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알릴까 하다가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마침 며칠 뒤 시댁 가족 모임이 있기도 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남편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죠. 드디어 가족 모임 날 저는 아기 초음파 사진을 작은 봉투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그리고 여보,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봉투 속의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기뻐하며 축하해 줄 것이라는 제 기대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식탁에는 아주 차갑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제 얼굴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죠. 그 이상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해 하는데 그 순간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치는 겁니다. 짝 하는 소리가 들렸고 볼이 화끈하더라고요. 아픈 것보다 갑자기 뺨을 맞은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기막힌 겁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미치셨어요? 황당함에 소리를 지르는 제게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미친 건 너 아니야? 이 더러운 년! 우리 종훈이 무정자증이야!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런데 넌 도대체 누구 애를 임신했다는 거야? 라는데 그 순간 저는 형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뇨. 남편은 분명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난데없는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정자증이라니? 종훈이 그때 검사한 거 기억 안 나?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아, 그래서 안심하고 임신했다고 자랑스럽게 뻗치고 얘기한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말해봐.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나 무정자증이래. 자연임신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왜 나한텐 제대로 말 안 한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형님이 따지듯 그러더라고요. 올케가 하도 애를 기다리니까 종훈이가 차마 무정자증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시간을 좀 달래. 나중에 솔직히 말한다고. 그래서 일단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임신? 미친 거 아니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헛웃음만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른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말해! 누구 애야? 어디서 놀다 먹다 생긴 씨냐고! 종훈이한테 들어보니까 저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왔다던데. 그거 친구 아니고 남자였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배가 불러서 온 거 아니냐고! 신우의 목소리가 제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시부모님 보았는데 시부모님도 저를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더군요. 남편 역시 저를 벌레 보듯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런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었기에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습니다.
아니에요. 난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이 아이 조은 씨 아이예요. 나와서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낳기 몰라. 나와서 아니면 그때 발 빼려고? 진짜 옳게 무섭네. 발을 빼긴 뭘 빼냐고요. 네, 형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요? 뭐라고?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현관으로 밀쳤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년. 그날 저는 죄인처럼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된 것처럼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내팽개쳐진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뺨에 남은 손자국보다 상처와 충격이 훨씬 더 아프고 쓰라리더군요. 집에 돌아와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억울해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겨우 버텼습니다. 남편도 아무런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우연히 작은 방에서 남편과 신우이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누나, 근데 만약에 진짜 내외면 어떡하지? 저렇게 방방 뛰는 거 보니 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누나 말을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야. 누나 말은 다 맞지. 맞는데 나도 좀 혼란스러워서.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소리잖아요. 남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완벽하게 확신하지 못하거나 신우가 뭔가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남편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출퇴근길을 뒤따른 거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저는 결국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낯선 여자와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요.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여자였지만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에 형님의 회사에 들렀을 때 형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이라며 소개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을 어두운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어? 아니면 투자자님이랑 호텔에서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하셨나?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사진을 확인하기도 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도 떳떳하지 못한 건 똑같지 않아? 뭐라고? 그 뱃속의 애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얘 당신 애라고. 나는 무정자증이야. 참나. 당신이 말해봐. 당신 무정자증이라는 거 누나한테 들었지? 맞아. 등신이야? 그런 것도 직접 안 듣고 누나 통해서 건너들어? 처음엔 병원에서 들었어. 정자 활동성이 활발하진 않지만 괜찮다고. 근데 나중에 누나가 다시 전해주더라. 누나 친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정자 활동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정자증 수준이라고. 너는 누나가 말하는 거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어? 병원에서 괜찮다는데 니네 누나가 아니라고 했다고 그걸 다 믿냐고. 그럼 누나가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그래서 누나 말만 듣고 내가 다른 남자애를 뵀다고 생각한 거지. 그건... 다시 검사해봐. 누나 얘기 듣지 말고 네가 직접. 그 누나 친구가 하는 데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해보라고. 그리고 그건 둘째치고 네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명백하잖아. 도대체 이 여자 뭐야? 남편은 뭐가 당당한지 그 여자에 대해서 술술 말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형님의 오랜 지인이자 엄청난 재력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시절부터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우가 저에게 헤어지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도 바로 이 여자와 동생을 엮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선택해 결혼하자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고 또 그 투자자 여자도 다른 애인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 남편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저랑 화해하고 표면적으로 잘 지냈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그 투자자 여자가 애인과 헤어지고 다시 제 남편한테 눈독을 들인 모양이에요. 회사에 거의 유일하다 싶은 투자자다 보니 신우 입장에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우는 동생의 결혼 생활을 파탄내서라도 그 둘을 연결시켜주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신우는 남편의 검사 결과를 무정자증으로 속이고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 저에게 외도 누명을 씌워 이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생은 돈 많은 여자와 재혼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투자가 계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평생 누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그 등신 같은 남편은 누나가 시키는 대로 그 모든 연극에 동참했던 겁니다. 불륜 상대와 잠자리를 가지면서까지도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아, 시부모님이랑 같이 계세요? 잘 됐네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끄는 저는 창고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를 보고 남편이 식겁하며 그걸 왜 들고 가냐는데 저는 눈이 뒤집혀 남편을 떠밀어버리고 차 타고 출발했습니다. 남편도 식겁했는지 지 차 타고 따라왔죠. 그렇게 저는 형님의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거기 있던 시댁 식구들이 기겁을 하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거실벽에 걸려있던 제가 선물로 보냈던 그 비싼 그림 액자를 야구방망이로 쳐서 개박살 내버렸습니다. 신우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남편은 부랴부랴 따라 들어와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형님의 소리를 지르자 저는 깨진 유리조각 너머로 방망이를 겨누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미쳤다. 동생 인생 팔아서 입속 챙기라는 너 같은 미친년이 있는데 안 미치고 배겨? 누나가 하라면 불륜도 저지르고 임신한 마누라한테 누명까지 씌우는 저 등신 같은 놈도 미친놈이고 둘 다 미친 년놈들이야.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남편의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 신우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그 투자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까지 의도적으로 동생의 결혼 생활을 망치려 한 신우이의 계략과 거기에 동조한 남편의 배신을 모두 알게 된 시부모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신우이에게 네가 사람이냐며 난리를 치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를 기만한 신우이도 그런 누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남편도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내 아이한테 당신처럼 비겁하고 줏대없는 아빠는 필요 없어. 당신은 평생 당신 누나의 착한 동생으로 살아. 나는 너도 미친 네 누나도 더 이상은 이해 못하니까. 우린 이혼이야.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는데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그대로 그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신우이의 계략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했고 저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한참 후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누나가 자기를 진심으로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 깨달았다면서 자기가 그동안 누나한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맨날 너 때문에 희생했다. 너한테 가장 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도와줬다. 나는 너한테 가장 최선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등등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은 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입속만 채우려 한 것 같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결혼 생활도 망치게 하려고 그런 짓을 벌인 것 같다면서 정말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매일같이 한 번만 만나달라, 아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투자자라는 여자도 저한테 상간소송 당했는데요. 남편도 정신 차리고 누나랑 인연 끊으면서 그 투자자한테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투자자도 바로 투자를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인의 사업은 핵심 투자금이 빠져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렸다고 했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동생의 가정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신우이는 결국 제께의 제가 넘어가 돈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게 된 셈입니다. 신우이는 말끝마다 자기가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동생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결국 동생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삐뚤어진 소유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탐욕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일 아침 제품에서 우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끊어내길 정말 잘했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합니다. 제 아이에게만큼은 비겁하고 나약한 아빠가 아닌 씩씩하고 현명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워낼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